네, 오늘 또 나윤상 기자님하고 네. 네네 예. 구구편 마지막 좀 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현대 그러니까 21세기 네. 한국의 구구하면 뉴라이트. 뉴라이트. 또 한 가지가 기독교 원리주의. 예. 예, 예. 두 가지가 뭐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네. 80년대 레이건 시대 때 이제 신자유주의 네, 네. 세력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뉴라이트 세력들 네,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MB 정권 때 네. 이명박 정권 시대 때 나왔던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이명박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예, 예. 이명박 정권 전에부터 네. 해가지고 이제 뭐 토론회도 하고 뭐도 했는데 네. 여기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뉴라이트의 핵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생운동 당시에는 극좌파들이다. 심각하게. 그러니까요. 네네. 예.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네네. 지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뭐 김문수부터 그러니까 저는 시작해가지고 김문수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당시까지 뭐 변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호라고 하는. 예, 이재호. 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됐다. 극우파로 변질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했다. 아이러니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극좌에서 극우로 가는데 돈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1990년대에 동구권의 붕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건 좋은데 네. 동구권이 붕괴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친미주의, 그 다음에 반공주의가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라는 이야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인천에서는 인천 부평에서는 대부라는 그러니까. 소리를, 예. 그 들었는데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뭐 이렇게 뭐 들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1990년대에 가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황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좌에 있던 사람들은 더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마르크스가 틀렸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반대로 예. 마르크스 이론이 예. 21세기에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럽에서는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더 열풍이 불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이 됐는데 정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잘못된 길을 왔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극좌에 물론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행보를 보면 극우 쪽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갖다 지키는 방법은 뭐다? 철저한 반공투사가 돼야겠다. 그렇죠. 갑자기. 반공주의자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변형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변절자가 갖는 트라우마네요. 네네. 이거 박정희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 변절자가 더더욱 나는 변절자인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극악한 반공주의자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공주의자가 되는 그것에 대한 리트머스지가 뭐다? 나는 친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 반공주의자들이 세뇌되기 시작하고 만들어진 더 극렬하게 했어야 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을 칭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극우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친미를 또 주장합니다. 친미. 네.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친정광훈.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력들하고도 기독교 원리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는 우리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워낙에 이제 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라고 못하겠는데 하여튼 기독교 원리주의자.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이슬람을 갖다 믿는 신자들이 뭐 테러리스트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극우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극우가
진짜 뭔지를 모를 정도로 네.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게 거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 원리주의자나 극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편리할 때만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아. 편리할 때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갑자기 정광훈이 어떻게 된다.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자기 마누라가 뭘 외운다. 성경을 다 외운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아, 이 짓거리를 합니다. 그 원리주의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주의라고 하는 명칭이 뭐냐면 자기들은 벌써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지가 신이죠, 재림의주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신이죠. 신이죠.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신이 내린 형별이라고 있어요. 신이 내린 대통령. 신이 내린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윤석열은. 이 대가리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정신병자, 미친놈들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저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병에 걸려요. 신이 내린 형벌이다. 형벌이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 감옥 갔습니다. 뭐라고 한다. 신이 크게 쓰기 위한 시련이다. 무슨-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멍청한 이 3,500만이 다시 총 봉기해가지고 법원도 때려 부수고 경찰도 때려 부수고 그건 선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러면서 또 출애굽기의 모세를 또 내세우겠네. 이게 바로 구구라는 거야. 아, 한국의 구구. 미친놈들이다. 미친놈들이네요. 예. 보편성이 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보편적인 게 없네요. 민족도 없어요. 민족도 없고 또 일본이 좋대. 전통 국구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한테 모든 거 갖다가 빤스라도 다 벗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광훈이 앞에서도 빤스 벗잖아. 왜? 일본도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정광훈이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일본을 숭배해야 되고 일본 사람도 정광훈을 존경한다. 아, 예,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빤스 목사라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한국 극우의 특징 뭐라고 표현한다. 제가 보기엔 탈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70대, 60대에게 먹히는 반공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국가 우선주의 예. 이걸 이야기하면서 신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무엇과 병치시킨다. 구구 이런 것들 갖다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권력 지향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을 신의 아들로 지칭합니다. 신의 아들이 어떤 개지랄을 하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구 아스팔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 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이제 그러면 메시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천공도 생각나고. 메시아가 한두 명이 아니죠. 메시아가 한두 명이지. 예, 메시아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메시아들이 누구를 현재는 윤석열을 신의 아들로 모두 다 지칭하고 있다. 예수네요. 제2의 예수. 아, 진짜 예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수는 정광훈이죠. 정광훈 입장에서는. 진짜 메시아. 예. 에... 그렇지만 세속적인 통치자는 윤석열을 자기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적인 통치자는 윤석열이야. 그 천공도 마찬가지예요. 천공도. 천공도. 천공도 자기가 뭐야? 하늘의 뜻을 갖다가 다 받은 사람. 신의 뜻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던데.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가 부처겠죠. 아, 부처 또 부처예요? 해탈한 사람이야. 다 알아. 그거 다 깨달았어. 그런데 신이 내린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 아까처럼 네, 그렇죠. 아, 고난의 길을 가야 또 이렇게 뭐 고난을 세계 가야 그다음에 어떻게 대통령, 된다.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다 때려 부시면 통일 대통령으로 정신도록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술을 할 거다. 그러면 왕이라고 생각.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 구구를 한번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한국 하시면. 예. 구구는 제가 보기엔 구구 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협작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구 자체라는 개념이 없군요. 네,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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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나윤상 기자님께서 나머지도 정리해 주실 겁니다. 왜 제가? 네네. 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